네, 교과서 108쪽 문제 1번입니다. 자, 부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자연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4부터 x 플러스 y가 7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냥 경우를 더 나눠볼게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4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했을 때 5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얘가 6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4인 경우는 자연수라고 하니까 일단 1부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1, 3, 2, 2, 3, 1 이 경우만 가능하죠. 다음에 둘이 더했을 때 5인 경우라고 하니 얘는 1, 4, 다음에 2, 3, 3, 2, 4, 1 경우만 가능하고요. 다음에 둘이 더했을 때 6인 경우에는 1, 5, 다음에 2, 4, 3, 3, 4, 2, 5, 1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들을 다 세워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는 3의 배수여야 되고, 다음에 10의 자리는 홀수여야 되고, 1의 자리는 소수인 것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일단은 좀 뭔가 나타내 보시면 여기 100의 자리는 3의 배수,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의 자리는 홀수, 다음에 1의 자리수는 소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사건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100의 자리에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랑, 다음 10의 자리에서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 다음에 1의 자리에서 소수 나올 수 있는 경우 구해서 얘네 다 곱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3의 배수라고 하면 한 자리 자연수만 올 수 있잖아요, 여기 100의 자리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는 3, 6, 9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7, 9 해서 5가지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소수는 2, 3, 5, 7까지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 3, 5, 7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답은 6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08쪽의 문제 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내가 여기 있는 모서리를 따라 G까지 가고 싶은데 이때 최단거리를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기에도 일단 A부터 G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서리 하나, 둘, 세 개만 지나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파악하실 수 있죠. 그리고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출발하거나 이렇게 출발하거나 이렇게 출발하거나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 2번만 가면 되잖아요. A에서 B까지 갔으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밖에 없어요. 세 가지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A에서 B 출발했을 때 2가지 나오고, 마찬가지로 얘도 A에서 D 출발했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 2가지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면 이렇게 A에서 E까지 출발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 2. 그래서 답은 6가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8쪽의 문제 4번입니다. 자, 270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원래는 양의 약수 구할 때 항상 얘를 소인수분해 먼저 하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2700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2700 소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일단 5로 먼저 해주시면 25, 40 나오고, 한 번 더 5로 해주시면 5, 108 나와요. 그러면 3, 6, 다음에 3, 1, 2, 다음에 3, 4, 그리고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700이라는 애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만약에 양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그냥 여기다가 이 지수에 1씩 다 더해서 곱해줬었죠. 그래서 1씩 다 더해주면 3, 4, 3 해서 그냥 3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우리가 36 이렇게 구했을 텐데, 지금은 홀수의 개수예요. 그렇죠? 일단 홀수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요 2가 포함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3 아니면 5만 들어가야 돼요. 2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홀수인 약수들은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들과 같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니까 내가 여기 지수 1 더한 4, 여기 지수 2 더한 3,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답은 1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08쪽 문제 5번입니다. 자, 어느 학급에서는 서로 다른 장미 화분 2개랑 그리고 서로 다른 선인장 화분 4개를 교실 창가에 일렬로 두고 키우려고 한다. 양 끝에 선인장 화분이 놓이도록 화분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장미는 2개, 그리고 선인장은 4개가 있고 얘는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일렬로 우리가 얘를 배열을 하고 싶은데 근데 양 끝에는 선인장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일단은 양 끝에 선인장 화분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미 선인장 2개를 배열했으니까 남은 거 선인장은 2개, 그러면 장미 2개랑 선인장 2개만 저희가 그 선인장 사이에 배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선은 저희가 여기 양 끝에 이 선인장을 나열하는 거는 내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죠. 4개 중에 2개 선인장을 뽑아서 일단은 선인장을 나열하는 것과 같잖아요. 일단 여기 먼저 나열하는 거 4P2로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인데 여기 가운데에서는 남은 선인장 여기서 2개, 그리고 장미 화분 2개 남았으니까 이 2개 남은 거를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아요. 즉 총 4개를 배열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원래 4P2에다가 4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앞에는 4 곱하기 3, 그리고 뒤에는 4팩토리얼 24 곱해주시면 얘는 288. 그래서 답은 28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08쪽 문제 6번입니다. 자, 도서관에 8개의 의자가 똑같은 의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 학생 4명 중에서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히고 싶대요. 즉 만약에 내가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무조건 빈 의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지금 8개의 의자 중에서 학생 4명을 앉힐 거니까 일단 빈 의자는 4개예요. 그래서 빈 의자를 이렇게 4개 깔아놨다고 하면 내가 학생과 학생 사이에는 무조건 빈 의자가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은 여기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에만 들어가야지, 아니면 그 외에는 다 이웃하게 된다. 즉 그 우리가 빈 의자 사이에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여기 체크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체크 자리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체크 자리 한 5개 중에서 내가 4명 모두 나열할 거기 때문에 5P4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계산하면 12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이디어는 일단은 빈 의자 먼저 4개 깔고 그때 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5개 들어갈 수 있다. 요것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 108쪽 문제 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돌을 놓아서 만든 징검다리가 있는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건널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가거나 또는 내가 여기 2칸을 가거나 한 칸 가거나 한 칸 가거나 2칸, 어쨌든 2칸 아니면 한 칸밖에 못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얘가 그냥 2칸으로 건너지 않고 다 한 칸 해서 가는 방법 있잖아요. 이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방법으로 한 칸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칸으로만 가는 경우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2칸 가고 한 칸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즉 2칸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2칸으로 한 번만 가는 경우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듯이 이렇게 2칸, 한 칸 이라고 하면 얘를 좀 숫자로 표현해 보면 2칸에 그리고 1과 같잖아요. 그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처음에는 한 칸, 다음에는 2칸, 그리고 나머지 다 한 칸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를 숫자로 표현해보면 1, 2, 1것 같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처음에 3번은 한 칸씩 가고 다음에 2칸 가고 한 칸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 1, 1, 2, 1, 1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6자리가 있을 때 내가 6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를 넣는 것과 같아. 즉 6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느껴주시면 되고,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이때는 6시1로 6가지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이번에는 두 칸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칸을 2번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두 칸을 2번 가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가는 경우, 즉 2, 2, 1, 1, 1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한 칸 갔다가 다음에 두 칸, 다음에 한 칸 갔다가 두 칸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즉 얘도 1, 2, 1, 1, 2 가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내가 5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2자리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즉 내가 5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2개 고르기. 그러면 얘는 10가지가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는 두 칸이 3번 나오는 경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칸을 3번 나온다는 거는 내가 처음에 두 칸, 한 칸 가는 것과 같죠. 그럼 한번 써보면 두 칸, 한 칸 가는 경우랑, 다음에 또 두 칸 갔다가 한 칸 갔다가 두 칸 갔다가 두 칸 가는 경우, 즉 2, 1, 2, 2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우리 4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3자리를 고르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고, 그럼 4자리 중에 3자리 고르기, 그래서 여기서는 4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두 칸으로 4번 갈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두 칸으로 한 번, 두 번, 3번 하면 한 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의 수는 지금 첫 번째 1가지, 6가지, 10가지, 4가지 각각의 다 다른 경우니까 얘네 다 더해 주셔야 되고, 더하면 얘는 21, 2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칸으로만 가는 경우, 두 칸으로 두 칸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두 칸이 2번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칸으로 가는 게 3번 나오는 경우 각각 구분해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과서 108쪽 문제 8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풍경의 사진 4점이랑 서로 다른 동물 사진 2점을 내가 일렬로 나열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동물 사진 사이에 적어도 한 점의 풍경 사진이 놓이도록 하고 싶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물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세어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동물 사이에 적어도 한 점의 풍경 사진이 놓이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풍경 사진이 동물 사진 사이에 풍경 사진이 없는 경우를 빼줘도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동물 사진 사이에 풍경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동물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물 사진이 지금 2장이고 풍경 사진이 4장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나타내면 풍경 사진 4장에 동물 사진 2점이 있는데 나는 얘를 이웃하는 경우를 빼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동물이 이웃하는 경우 뺄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4점 2개 있으니까 얘 전체는 6개 나열하는 것 같아서 6팩토리얼에다가, 다음에 동물이 이웃하는 경우는 얘네 지금 묶었으니까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나열하는 경우, 근데 지금 안에 있는 2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안에 있는 2개도 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2팩토리얼 된 거를 빼자. 그러면 6팩토리얼 720에서 5팩 곱하기 2팩은 240이죠. 그래서 빼주시면 얘는 48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09쪽 문제 9번입니다. 자, 동아리 회원에 서아와 수지를 포함해서 일단 9명이 있고요. 이때 회원 중에서 3명이 대표를 뽑는데 서아는 안 뽑히고 수지만 뽑혔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단은
수지는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3명을 뽑을 거였지만 결국에는 수지 빼고 나머지 2명만 뽑으면 돼요. 맞죠? 다음에 9명, 원래 우리 수지랑 서합해서 포함해서 9명인데 이미 서하는 안 뽑힐 거고 다음에 수지도 이미 뽑혀 있으니 나머지 7명 중에서 9명 중에서 서하랑 수지 뺀 7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된다. 그래서 7C2 7명 중 2명을 뽑자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답은 21. 네, 교과서 109쪽 문제 10번입니다.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이하의 색으로 칠할 건데 같은 색이 중복돼도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겠다 라는 거고요. 인접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다처럼 얘네가 이렇게 만나는, 이러면 얘네는 다른 색깔로 칠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총 5가지 색깔을 칠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 일단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많은 영역이랑 인접하는 애를 좀 먼저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가나, 다라, 마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이랑 만나고 있는 애는 나겠죠. 나는 지금 가, 라, 다, 마랑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영역이랑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거는 지금 마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하나, 둘, 3가지랑 만나요. 그래서 일단은 마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아까 나에 이미 5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기 때문에 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랑 다는 칠해져 있어요. 얘네 둘은 다른 색깔이에요. 그러면 다에는 5가지 색깔 중에 나랑 마에 칠해진 2가지 빼고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라 같은 경우에는 얘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아까 나랑 지금 마는 다른 색깔이에요. 5에서 나에 칠해진 거, 마에 칠해진 거 하나씩 뺀, 즉 2개 빼서 5에서 2개 뺀 3가지가 칠해질 수 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도 요놈이랑 요놈 2가지 색깔 빼고 3가지 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리고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다 곱해서 5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을 먼저 찾고 걔네부터 차근차근 색깔을 제외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109쪽 문제 11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L, M 얘네가 지금 평행하고 근데 여기 각각의 점이 지금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L 위의 점, 여기 점과 그리고 여기 점을 이어서 선분 2개를 그리겠다. 이렇게 예시처럼 2개를 그릴 건데 두 선분이 이렇게 교점을 갖도록 만나게 하고 싶대요. 근데 교점이 두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랑 이렇게 한 점, 여기서 만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거랑 이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빼고 싶대요. 그러면 방금 그렸듯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L에서 2점 찾고 그다음에 M에서 1점 찾거나 아니면 L에서 1점 찾고 M에서 2점 찾아서 이렇게 있거나 이 부분은 빼자라는 거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L에서는 무조건 2점, 다음에 M에서도 2점 골라야지 얘네가 이렇게 교점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L 3개 중에서 우린 무조건 2개를 골라야 하고, 그리고 M 여기 4개 중에서 무조건 2개를 골라야 되고, 근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를 때 우리가 교점이 생기게 3분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3C2는 3, 4C2는 6 계산해보시면 답은 1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109쪽 문제 12번입니다. 자, 등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자연수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우선은 얘네를 다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 거예요. 우리가 mp3이라는 거는 n에서부터 3개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n 그리고 하나 뺀 n-1 그리고 하나 뺀 n-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다음에 앞에는 5가 있었고요. 다음에 n+1 p2라는 거는 내가 n+1에서부터 2개, 즉 n+1 다음에 하나 뺀 n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 라는 것 같고,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np2는 내가 n에서부터 두 개, 그래서 n 그리고 n에서 하나 뺀 n-1 이렇게 두 개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둘 수 있죠. 근데 지금 n은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n은 0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변에 있는 n들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n-1, n-2가 5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1과 같고, 이거 쭉 전개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여기는 5n 플러스 5 마이너스 3n 플러스 3, 그러면 오른쪽은 2n 플러스 8이 돼요. 그래서 싹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6과 1로 돼요. 즉 n 마이너스 6, n 플러스 1은 0. 그런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n은 6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6. 자, 109쪽 문제 13번입니다. 자,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이제 교내 식당 앞에 서서 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일렬로 섰대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서 서고 싶대요. 즉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그리고 3학년은 3학년끼리 이렇게 묶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나열하고 싶은 거는 얘네가 지금 한 명, 각각을 한 명으로 묶어버렸으니까 전체 3팩토리얼에다가 다음에 1학년 2명,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즉 1학년 2명 나열하는 경우 2팩, 다음에 2학년 3명, 얘네도 자리 바꿀 수 있어요. 2학년 3명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팩, 다음에 3학년 얘 마찬가지로 3명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 즉 전체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안에서 또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팩토리얼 6, 2, 그리고 6 곱하기 6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43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9쪽에 14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열린 배구 대회에 참가한 N개의 팀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팀이랑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했더니 55번 경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N개의 팀 중에서 서로 다른 애들이랑 다 경기를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N개 중에서 2명을, 2개의 팀을 뽑겠다라는 것과 같죠. N개 중에서 2개의 팀을 뽑으면 걔네끼리 무조건 경기를 붙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한 경우가 55번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NC2는 내가 n에 n-1을 2 곱하기 1로 나눈 것과 같고, 그래서 얘가 55고요. 그러면 n 곱하기 n-1이 110이고, 그러면 n이 11일 때 얘가 11에서 1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n은 11. 자, 교과서 110쪽의 문제 15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5개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나는 얘를 크기가 다른 두 상자에 이렇게 나누어 담고 싶대요. 근데 각 상자에는 아이스크림을 최대 4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 두 상자에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일단은 최대 4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큰 상자에 4개를 담아버리면 나머지 작은 상자에는 무조건 1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큰 상자에 3개 담으면 나머지 2개는 작은 상자, 큰 상자에 2개 담으면 나머지 3개는 작은 상자, 큰 상자에 하나 담으면 나머지 4개는 작은 상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5개 중에서 4개 뽑으면 되고요. 그럼 5개 중에 4개 뽑았으니까 자동으로 하나는 이미 그 작은 상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곱하기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시 4니까 5가지.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내가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큰 상자에 넣어버리기만 하면 2개는 자동으로 작은 상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곱하기 1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5시 3은 10. 마찬가지로 5가지 중에서 내가 큰 상자에 넣을 2개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는 작은 상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5시 1은 10. 마찬가지로
5개 중에서 큰 상자에 들어갈 거 하나 골라주면 자동으로 4개는 다 작은 상자에 들어가니까 곱하기 1을 해주니까 얘는 5. 그래서 전체 경우 다 더해주시면 얘는 3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교과서 110쪽 문제 16번입니다. 자, 어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ABC는 최대 탑승 인원이 각각 1명, 2명, 3명이고 모든 놀이기구에는 어른 없이 어린이만 탑승할 수는 없대요. 탑승 순서랑 자리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어른 3명과 그리고 어린이 2명이 동시에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비어있는 놀이기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안 타는 그런 놀이기구를 고려를 해도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는 놀이기구가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는 정원 1명, B라는 애는 2명, 그리고 C라는 애는 3명이까지 탑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문장이 지금 어린이는 어른 없이 혼자 탑승할 수는 없대요. 그러면 A라는 놀이기구는 정원이 1명인데 그럼 그 정원 1명에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다. 즉 어린이는 A라는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어린이는 A는 못타고 B나 C를 타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가 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어린이 2명인데 B에만 2명 태우면 어때요? 그러면 어른이 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B에는 2명이 모두 다 탈 수는 없어요. 그러면 B에는 1명 타고 그리고 B에 어른 1명 같이 타면 되죠. 마찬가지로 C에 어린이 1명 타고 어른은 1명 이상 같이 타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A는 무조건 탑승할 수 없고요. 다음에 B에도 탑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C에 어린이 2명 탑승할 수 있겠죠.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어른 1명만 같이 타주면 이 C라는 놀이기구를 어린이들은 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지금 B라는 데 1명, C라는 데 1명의 어린이를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어른은 B에는 무조건 1명이 무조건 타야 돼요. 맞죠? 일단 이거 좀 내려서 쓸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어른은 내가 어쨌든 무조건 만약에 B에 1명이 타 있으면 내가 어른 1명 무조건 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어른 2명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일단은 마찬가지로 C에도 1명 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어른 1명 이상은 무조건 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명은 A에 타도 되고요. 그죠? 근데 아까 처음에 A에 타도 되고, 그래서 3명이 각각 A, B, C에 각각에 타도 되고, 아니면 내가 B라는 데에는 무조건 어른이 1명이 필요한데 C라는 애는 이미 어린이 1명이 탔으니까 정원이 3명이고, 그러면 여기에 어른이 2명 타도 되잖아요. 맞죠? 어른이 2명 타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A에는 아무도 안 타도 되죠. 우리 비어있는 놀이기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린이가 모두 다 C에 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어른 1명은 무조건 여기서 타면 끝나버리고,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탈 수 있냐면 A라는 데에 1명, 그리고 B라는 데에 1명,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눠서 탈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C라는 데는 무조건 1명 타야 되고, 그리고 A에는 안 타고 나머지 2명의 어른은 B에 모두 타는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은 우선은 어린이가 각각 B에 1명, C에 1명 타는 경우의 수는 사실 서로 다른 놀이기구에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우리가 2명을 나열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펙토리얼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놀이기구 3개에 1명씩 내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3명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즉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와 같아요. 그래서 어른 3명을 각각에 태우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경우에서는 내가 지금 B라는 데에 1명 태우고 C라는 데에 2명 태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른 3명 중에서 1명을 정해주기만 하면 나머지 2명은 C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나는 3명 중에서 1명만 뽑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때 마지막 경우의 수는 3명 중에서 1명만 뽑으면 나머지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선은 내가 지금 어린이와 어른이 타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어른이 타는 경우들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다 경우를 여기서 또 2가지로 나눴어요. 어른이 1명 타는 경우와 그리고 어른이 0명, 1명, 2명 타는 경우는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경우의 수는 내가 일단 어른을 먼저 배치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니까 얘네는 합의 법칙으로 써주셔야 되고, 다음에 어린이와 어른을 배치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A는 안 타고 지금 B와 C에 1명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8가지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큰 2번째 여기 구할게요. 어린이가 A, B에 모두 타지 않고 C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어린 애들 이제 무조건 다 C에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1가지밖에 없어요. 다음에 우리가 크게 나눈 여기 2가지에서 첫 번째 경우 각자 1명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내가 A, B, C에 서로 다른 3명을 배치하는 경우고, 그거는 내가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여기서는 3팩토리얼과 같고요. 다음 마지막 여기 어른들에서 A에는 0명, 그리고 B에는 2명, 그리고 C에 1명 배치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른 3명 중에서 내가 2명만 뽑아주기만 하면 그럼 무조건 나머지 1명은 C에는 무조건 타야 돼요. 맞죠? 그럼 내가 3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의 수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타는 경우, 이 초록색 경우와 그리고 어른이 타는 경우, 이 파란색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 근데 내가 이렇게 2개로 나눈 경우, 즉 어른이 1명 타는 경우와 그리고 어른이 0명, 2명, 1명 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합의 법칙을 써줄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여기서는 일단은 어른 먼저 3팩토리얼 그리고 3C2는 합의 법칙으로 이어줄 거고, 다음에 어린이가 타는 경우 아까 전에 1가지였죠. 그래서 여기는 곱의 법칙으로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는 6 더하기 3이니까 9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전에 어린이가 타는 경우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지금 크게 나눴던 요 경우는 겹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즉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겹칠 수 없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함께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합의 법칙. 그래서 18 그리고 9를 더해서 답은 2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